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리더십 지도사 1강부터 20강 강의를 맡게 된 이진숙입니다. 오늘부터 선생님들과 함께, 학습자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할 텐데요. 리더십 하면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좀 어떤 부분까지를 리더십이라고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학습자 선생님들께서 계실 거예요. 우리 리더십 지도사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서도 그리고 대학 학부에서도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1강부터 보겠습니다. 자, 1강 조직과 리더십의 정의부터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조직의 정의를 보면은요, 현대사회는 조직사회에 오가니제이셔널 소사이어티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지금 존재하는데요. 크게 뭐 직장부터 해서 학교 또는 우리 선생님들 공동체 모임, 어떤 동아리 모임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 제조업체, 서비스업체 등과 같이 어떤 단체나 업체에서 동아리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2사람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의식적으로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벌써 조직사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된 공식 조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멀 오가니제이션, 동호회, 학습 모회 이런 모임 이런 등과 같이 빈번하게 이제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는 부분부터 또는 빈번하게 접촉은 하지 않더라도 어때요? 서류나 어떤 문서들로라도 다 조직사회는 형성이 되어 있다라면 그거는 조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또한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비공식 조직까지도 조직으로 다 정의된다라는 거를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아파트 동모임, 100일 동모임, 100일 동모임 이런 것들도 우리 선생님들 가만히 보세요. 거기서 주도적으로 우리 언제 모일까? 이번엔 어디로 갈까? 그리고 하물며 어디에서 뭘 먹을까? 이런 것도 가만히 지켜보시면요. 수동적으로 따라가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또 그 앞에서 주도적으로 자기의 의사표현을 앞에서 계속 개진해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자세히 지켜보면 거기서도 조직에서도 어때요?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는 거죠. 버나드는 조직을 공동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의식적으로 조성된 2인 이상이 모여 상호 의사소통하는 집합체 또는 협력체계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꼭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이기만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끔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어디 가가지고 우리 먹자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물며 또 어디서는 또 그것만 꼭 하는 건 아니죠. 골프 치러 다니는 거 모임처럼 어떤 골프계를 한다든지 어떤 사소한 건 같지만 가만히 보면요. 그 안에서도 굉장히 감정들의 역동이 일어나면서 누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하고 싶은 대로 그거를 지도해 가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반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공동의 목적이 서로 상반돼서 어때요?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도 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도 잘 어떻게 조율할 것이며 저 사람한테는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발달됐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론을 통해서 차차 실제 사례까지 조금 예시를 들으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리더십이란 어떤 것인가부터 한번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사람에 따라 사용하는 의미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고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리더십은 14세기 리더라는 말부터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19세기에 와서는 리더십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을 했고요. 가장 발달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20세기 초반 들어와서부터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체계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갑자기 열풍처럼 아이들을 다 주도적인 아이로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앞에서 이끌어가는 아이들로 조금 더 선생님들께서 욕심을 내실 수도 있으신데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 반장하고 줄반장하고 회장하고 부회장, 부반장 다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때요? 우리는 소소한 하나의 가정에서도
부부와 자녀가 있는 그 핵가족 가족에서도 누군가는 주도적으로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조금 이 리더십 지도자 자격증을 어렵더라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워라는 게 나왔죠. 리더자는 파워가 있습니다. 파워가 없으면 말에 설득력이 없고요. 설득력이 없으면 상대방들한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추종해 가듯이 이렇게 쭉 따라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고 꼭 이렇게 삐그적하고 옆으로 가면서 이쪽이 옳은가 이쪽이 옳은가 뭐 찬반을 하는 거는 아닌데 항상 의사들이 어때요? 상반될 때 그 모임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리더십의 정의에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성도 있어야 되고요. 설득력도 있어야 되고요. 영향력도 있어야 되고 신뢰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힘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란 일정한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전차부대 패튼 장군 아시죠?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더십이란 부하들로 하여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스킬, 기술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즉 리더십은 리더가 무슨 일을 하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 사람 마음을 얻기가 힘들어. 그리고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같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가더라도요. 가치관이 다르고 자기의 신념, 신념이 다를 때 다른 노선을 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뭐 비근한 예로 뭐 이렇게 정치 이쪽 당에 있다가 그쪽과 조금 더 신념이 맞지 않고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다른 당으로 가는 정치가들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나쁘다고만은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과 가치관은 자기 거잖아요. 자기가 지켜가고 싶은 고유의 그런 부분들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능력은 굉장히 큰 그 사람의 큰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리더십에 대한 용어의 유래가 이제 있습니다. 리더십의 과학적 연구가 시작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에요. 20세기 초 이후로 이제 나오는 건데요. 리더십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00년대 19세기인데요. 그 부분을 보면 19세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우인이 먼저 난세의 영웅이 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우인들을 위주로 해서 조금 더 훌륭한 리더자, 지도자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 것만을 가지고 추출해서 이런 공통된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를 또 뒤에 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우인들을 상대로 해서 공통적인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 성향, 기질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해서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하고 하기 시작한 때다라는 겁니다. 자, 당시의 리더십 개념과 오늘날의 리더십 개념이 동일한지는 알 수 없다라고 백기복, 신재국, 김정훈이 2009년에 말을 했는데요. 오늘날 리더십이란 용어는 리더의 자의 그 통솔력 그리고 지도력, 영향력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통용되거나 권력, 관리, 통제 등의 용어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학술적 전문 용어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용어가 지금 조금씩 유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리더십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학술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요. 리더십 개념의 모호성과 복잡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세요. 그 우인 이론을 했는데 그 시기가 조금 지나자마자 1900년대 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인 이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보니까 리더자들은 집단을 형성하면서 집단에서 그 안에서 또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리더자인 거지 라고 하면서 그게 집단 이론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집단 이론이 또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려나 하고 있는